시간에는 등차 수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등비 수열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얘도 이름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인데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 차이가 동등한 수열 그랬거든. 그래서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동등하다 그런 이야기니까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등차했을 때랑 지난 시간에 등차했을 때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1이고 2이고 4야 8이야 16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었다고 치면 첫 번째 항이 1인 상태에서 차이는 다 다르죠. 차이가 1이고 차이가 2이고 차이가 4고 차이가 8이니까 등차는 아니지만 곱하기 2를 해서 만들었고 곱하기 2를 해서 만들었고 곱하기 2를 해서 만들었고 곱하기 2를 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하나 곱해서 만든 녀석이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또 하나 곱해서 만든 녀석이니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두 번 곱해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이 세 번째 항에다가 또 2를 하나 곱한 거니까 얘가 원래 첫 번째 항에서 2를 두 번 곱한 거야 한 번 더 곱해서 세 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16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네 번 곱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 수열에서 만약에 10번째 항을 찾고 싶었다면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9번 곱해서 만들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2는 우리 보통 소문자로 R 이렇게 표시하는데 공비라고 읽어요. 공통된 비율이라고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존재했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야. n번째 오른 녀석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비를 몇 개 곱한다? n-1개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등차 수열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잖아요. 등비 수열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도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일반항이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뭐다?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인데 등차에서처럼 저기 A하고 R은 문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숫자일 거잖아. 초항은 변하지 않을 거고 공비도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면서 나왔는데 n이 어디 있더라? 지수에 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야. 그리고 나서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n에 관한 지수식이다.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등차 수열 뭐였지 기억납니까? 등차 수열? 이 수열이 등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다? n에 관한 1차 함수라면 등차 수열이다. n 앞에 개수 머리카락은 약간 잘랐는데 그지? 아무래도 좀 잘랐지? 근데 눈은 왜 감아? 잘 보면 봐야지 왜 감아? 딱! 이제 곧 일어설 거예요. 야 지금 잠들기 전에 n에 관한 1차 함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거든요. 등차 수열일 땐 등비 수열은 뭐라고? n에 관한 지수 함수 밑이 누구다? 공비다 그 얘기라고요. 밑이 공비더라. 그죠?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r이 하나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공비인 등비 수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두 번째로 등비 중항인데 이름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만 등차 중항 할 때 뭐였어요? 등차 수열 가운데 있는 항이었죠. 등비 수열도 가운데 있는 항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R 하는 거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R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중항 가운데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는 R을 나누는 거고요. 이렇게는 R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등차 중앙 할 때처럼 나누기 R이랑 곱하기 R이 퉁쳐서 없어지려면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할 거야. A하고 C하고 둘이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더라? B제곱이라는 녀석이 되더라. 예요. 이건 R분의 B고 얘는 R 곱하기 B니까 R은 사라져서 B만 두 개 남을 거다. 그래서 등비 중앙 그러면 얘는 B제곱이 AC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는 원래 쓰고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항이 다 양수야. 그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뿔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꼭 다 양수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32 이렇게 생긴 녀석도 등비 수열이거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가지고 등비 중앙을 만들어 보면 이때는 얘네들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둘이 곱해서는 그냥 루트 씌우면 얘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경우는 뿔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뭐 모든 항이 다 양수야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 중앙이고요. 이 등비 중앙은 등차 중앙하고 다르게 우리 등차 중앙 가지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었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두고 풀었냐면 다 더해서 D가 사라지니까. 더하면 깔끔한 숫자 되게 하려고. 이 아이디어에서 등비 수열도 혹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풀지 않는 이유는 이걸 다 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분모에 R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이거 없애려고 양변에 R 곱해가지고 뭐 방정식 풀고 이럴 거거든. 어차피 양변에 R을 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풀지 않는다.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두고 그냥 푸시면 되고요. 등차 중앙은 등차 중앙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등차 중앙을 배운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 평균값 찾으려고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평균값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거든. 등비 중앙은 그렇진 않아요. 얘 그냥 여기서 끝이야. 더 할 얘기 없어요. 이거 그냥 등차 중앙 때문에 세트로 맞추려고 등비 중앙 한 거고 그래도 굳이 좀 꼬집어 보자면 요 정도? 루트 AC 뭐다? 기하 평균이다. 산술 평균은 둘이 더해서 반, 기하 평균은 둘이 곱해서 루트. 왜 절대부등식 할 때 했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는 건 저 정도, 등비 중앙이라는 건 저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은 서서 들으라니까? 아이, 눈을 감고 있는데 안 졸린데. 뭔 소리야, 눈 감고 있으면서. 등비 수열의 합은. 이거 공식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공식 자체 당연히 중요한데 그 공식을 유도한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순진한 등비 수열이면 공식에 때려 넣어서 값 찾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 과정을 차용해서 다른 데 써먹을 때가 있어요. 몇 급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얘는 구하는 과정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하니까 써보자면 이런 건데 SN이 A하고 AR하고 AR 제곱 등등등 해서 AR의 N-1제곱까지 더한 거겠죠. 이거 그냥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등비 수열은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이게 N번째 항이니까요. 이렇게 쪼로록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더하는 방법을 언제 배웠지? 무슨 순환소수 뭐 이런 거 할 때 배우는데 순환소수 언제 배우죠? 중 몇 때 배우죠? 뭐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할 때 비슷한 거 배웠거든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얘를 구하고 싶은데 요 수열이 일정한 숫자 r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양변에 그 r을 한 번씩 더 곱하는 거예요. r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되는데 그 r을 양변에 한 번씩 더 곱해요. 그럼 얘는 rsn이 되고요. 얘는 ar이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ar. 요것도 ar 제곱이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ar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바로 앞에 있던 녀석은 r을 하나 곱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 녀석도 r을 하나 곱할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얘네 둘이 빼면 되지. 그죠? 안 졸리다며. 좌변은 SN에서 RSN을 뺀 거고요. 우변은 A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겠지만 얘는 다 없어져요. 이렇게 싹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A,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아요. 그래서 좌변은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우변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SN이라는 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단 R이 1이 아닌 경우에 이걸로 나눌 건데 R이 1이면 0이잖아요. 0으로는 못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럼 R이 1이면 어쩔 건데? R이 1이면 어쩔 건데? R이 1이라는 건 아우 자지 마. 내가 이렇게 야 쳐다보고 있으면 눈 떠야지. 다 떠. 다 뜨라고. 반만 떴어 너 지금. R이 1이면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예요. A만 N개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NA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AN이나 NA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이거 공비가 1이면 뭐 등비수열이 아닌 건 아닌데 등차수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공비가 1이면 등차수열의 합으로 그냥 구하는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이 아닌 경우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소리예요. 되죠?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A하고 R은 문제 있겠지. 그죠? 변수는 누구밖에 없다? N밖에 없다고요. 이 N이 누구예요? 항의 개수예요. 그죠? 조심해. N은 항의 개수예요. 공비, 초항, 항의 개수 이 세 가지만 알면 등비수열의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되죠? 그 세 가지 요소를 알아주시면 되고 요것도 살짝 정리해보면 결국 N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1-R분의 A에 1-R분의 A에 1 빼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거 안중에서 어쩌고 저쩌고예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공비가 1이 아니면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어도 걔를 인수분해 잘 해보면 1-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런 모양새로 인수분해 되면 걔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에 관한 지수식인데 일반항처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전개해보면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항이 여러 개 있는 녀석의 경우에도 인수분해 잘 해서 1-R의 N제곱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쳐다보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n에 관한 지수식이긴 하지만 일반항이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항은 그냥 저걸로 끝이고 얘는 1-R의 N제곱으로 인수분해되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요거 둘 사이 관계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텐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요. 사실은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 중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x 4제곱 빼기 1은요. x 마이너스 1에 물론 더 되지만 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마이너스 1로 인수를 쪼개보면 뒤에 남는 게 누구냐면 x의 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2, x의 n 마이너스 3 등등등 해서 x 더하기 1 이렇게 끝나거든요. 순차적으로 쪼로록. 그럼 봐. 이 상태에서 이거 좌변으로 넘기고요. x에다가 r 대입하고 양변에 a 하나 곱하면 이거 되는 거지. 그죠? r 다 대입하고 a 하나씩 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 넘겨서 r 대입하고 a 하나 곱하면 이거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사실은 유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그냥 얹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얘를 유도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등 비수열의 경우엔 깔끔하게 양 끝에만 남지만 등 비수열은 아니지만 일정한 숫자들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되는 녀석도 있거든요. 걔도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거다예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게 등비수열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요거 가지고 식을 안 썼네. 뭐 알고 있으니까요.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인데 이건 등차 수열 할 때도 한번 했던 거거든요.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게 다지 뭐. 그죠?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SN 나와 있으면 그걸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 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등차 수열할 때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온 걸 보고 일반항을 바로 찾으러 가는 연습을 했잖아요. 등비수열도 사실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등비수열에선 여러분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래.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가 얼마면 될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k가 얼마면 될까?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의 값이 얼마면 될까? 아까 등비수열의 합 뭐라고 그랬냐면 어쩌고 저쩌고 1-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면 돼 라고 했거든요. r의 n제곱이 여기 보이죠? 네. 그럼 r의 n제곱 빼기 1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1-r의 n제곱이든 뭐 r의 n제곱 빼기 1이든 그러니까 뭐라고 묶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라고요. k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2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AN이 등비수열이면 되는 거잖아.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걸 찾아요. 2 곱하기 3의 n-1제곱 더하기 k라고. 그럼 이거 둘을 빼는 거야. 그럼 좌변은 이렇게 뺄 거니까 AN이에요. 우변은 2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얘를 뺄 거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 하지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졸려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냐? 계산하고 있는 거지? 네. 계산하고 있는 거지? 이 계산하면 뭐야? 공통 인수를 좀 모아보면 둘 다 2를 가지고 있죠. 이거 3을 n개 곱한 거고 얘는 3을 n-1개 곱한 거야. 공통으로 뽑아내면 누가 남는 거야? 2하고 3의 n-1제곱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럼 얘 누가 남아요? 3. 얘는 누가 남아요?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런 생각해도 되지. 3의 n-1제곱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3 하나 띄워가지고 위에 주면 6 곱하기 3의 n-1승에서 2 곱하기 3의 n-1승을 빼는 거야. 6x에서 2x 빼갔다고요. 그래서 4x가 남는다고.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럼 찾은 요 녀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잖아요. 생긴 모양이 등비수열 괜찮네 싶잖아. 그지? 그래서 A1을 찾으러 가본다고 S1으로 찾아보니까 6 더하기 K래.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에 1 넣었을 때 값이나 이거나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1 넣으면 얼마인데? 4. 6 더하기 K랑 4랑 같아지도록 K를 찾으면 그게 마이너스 2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찾은 마이너스 2랑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다시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SN에서 SN-1을 빼서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찾으면 되고 첫 번째 항은 원래 따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를 따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S0라는 녀석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S1을 따로 찾는 거였거든. 근데 만약에 미친 척 0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어쩌겠다고? 그냥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라고 할 거야. N이 1 이상 다 괜찮다 이야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런 뜻이라고.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여. 뭐만 확보되면 S0가 0인 것만 확보되면. 그러니까 1위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생긴 모양은 지수식이니까 괜찮거든? 얘가 초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어쩌면 된다고? n에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된다고. n에 0 넣어서 0이 나오려면 k가 마이너스 2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들었지? 됐죠? 그래서 얘도 어제 우리 등차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0 넣어서 0이 나오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다 라는 거고요. 그럼 자 다시 이런 생각 해보자고. SN이 뭐라고?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기면 이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녀석이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으려면 초항이랑 공비 알면 되거든요. 공비 얼마겠어요?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공비 얼마야? 당연히 3이야.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초항 얼마였다고요? 1 대입해보면 4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보자마자 4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었으면 자지 마! 일어나서 대답해. 등비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대. K 얼마면 되니? 나무늘보야? 빨리 일어나. 등비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대. K값 얼마면 돼요? N에 0 집어넣어서 0 나오게 하면 되지. 0 대입해 보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2분의 3이야. 더하기 K가 빵이야. 그러니까 K가 얼마면 된다? 이렇게 생기면 되더라. 되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AN 찾으러 갈 거야. 초항 얼마? 초항은 얼마? 1 넣으면 되지. 여기다 1 넣으면 3 곱하기 2에서 2분의 3 빼래요. 6에서 2분의 3 빼래. 2분의 뭐야? 9? 공비 얼마예요? 4. n 밑에 있는 건 2의 제곱이야.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개수 2분의 3인 거잖아. 그죠? 이 n 밑에 있는 녀석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공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일반항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도 등차수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방금 연습한 것처럼 합을 보면 바로 일반항 찾는 것도 가능하더라 예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얘기합시다.
하나만 더 연습하자고.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대. AN 찾으세요야.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다. 왜 아니다? 0 넣었더니 0이 안 나온다. 첫 번째 항이 이상하다. 삐꾸났다. 얼만큼? 4만큼. 0 대입하면 4 나오잖아요. S0가 4잖아. 그 4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인 거야. 이거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할 때 등차 수형 원래 상수항 없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있는 녀석은 어떻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상수항 가리고 일반항 찾고 얘는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더하기 4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초항한테만. 이거 S1이랑 이거 S1이랑 딱 4 차이 나죠. 이거 S2랑 이거 S2도 4 차이 나겠죠. 이거 S100이랑 이거 S100도 딱 4 차이 난다고. 그 4 어디서 왔다고? 첫 번째 항한테서 왔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니까 다시 해야 돼? 아니고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바꾸는 방법은 0 넣어서 0이 나오려면 누가 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 마이너스 2가 필요해. 원래 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더하기 4 할 거야. 그리고 가리고 AN 찾는다고요. AN은 초항은 1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니까 4야. 공비 3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신 까꿍. n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A1은 실제로 1 대입해보면 8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A1만 따로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0이 n에다 0 넣어서 0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취급할 거냐? 등차에서 했던 것처럼 초항만 삐고 난 거니까 요것만 따로 잘 취급하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됐죠? 별거 아닌데 문제 풀기 전에 요것도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했고 오늘 등비했고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도 살짝 보고 가자면 이거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나요? 아닌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얘가 등차 수열. 이걸 지수에다 얹을 거야. 지수에 등차 수열 얹을 거야.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죠? 얘는 2의 a제곱이고 이거는 2의 a제곱에다가 2의 d제곱을 곱한 거고 얘는 2의 a제곱에다가 2의 d제곱을 두 번 곱한 거니까 결국 등비가 되더라.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된다. 등차라는 건 일정한 숫자만큼 커지는 건데 지수가 일정한 숫자만큼 커진다는 건 실제로는 일정한 숫자만큼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맞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면 되지. AR 제곱이에요. 등비 수열이야. 뭐 하면 되겠어요? 로그를 씌우면 되겠죠. 지수에다 얹으면 등비라며.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 귀찮으니까 그냥 상현로고 씌웁시다. 얘는 로그 A, 로그 AR, 로그 AR 제곱이니까 이건 로그 A고 이건 로그 A에다가 로그 R을 더한 거고 이건 로그 A에다가 로그 R을 2개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된다고? 등차 된다고요. R이 곱해져 가는 건 로그를 씌우면 로그 R을 더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등차랑 등비도 지수랑 로그 가지고 서로 스위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비슷한 문제가 뒤에 나올 거라서 미리 얘기했고요. 문제 풀러 가봅시다. 유형 13번부터가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래요. 10번째 항 물어봤어. 뭐 찾아야 될 건 초항이랑 공비인데 굳이 초항까지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사이에 3번 뛰어넘었잖아요. 3칸 공비 3개 필요하거든요. 8 곱했다 그쵸? 공비가 2구나. 5칸 더 뛰어넘어가야 돼요. 2의 5제곱을 더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너무 간단한 산수여서 뭐 차라리 요걸 볼 거 그랬네. 2 곱하기 3에 1 마이너스 2n이래요. 초항이랑 공비 구하래. 초항은요. n에다 1 대입하면 나오겠다. 그쵸? 얼마인 거야? 3분의 2? n에다 1 대입해보면 3분의 2. 초항이 3분의 2. 공비 얼마예요? 9분의 1. 3에 마이너스 2가 공비니까. 요 1은 그냥 3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공비는 9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n에 관한 지수식이다. 다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러인데 물어보고 있는 게 A1, A2, A3를 다 곱하랬거든. 근데 등비라며. 그럼 실제로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 A2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A1이랑 A3을 곱하면 누구랑 똑같아? A2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A2 찾아서 세제곱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죠? AR을 세제곱하세요 그 소리라고. 그럼 이거 다 AR 가지고 뭘 찾아보면 되지 뭐. 이거는 A랑 AR을 더해서 3이란 이야기고, 얘는 A 곱하기 AR, A 곱하기 AR 제곱, 얘가 12란 이야기고, 둘이 잘 짬뽕해서 요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문자 2개씩 2개니까 찾아질 겁니다. 산수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945번도 일반항 찾으란 이야기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고, 세 번째 항 나왔고 여섯 번째 항 나왔어요. 공비랑 초항 다 찾아지죠. A, R 제곱이 4예요. A, R 5제곱이 32예요. 필요한 건 R 세제곱. 숫자는 8 곱했네요. R이 2구나. R이 2라는 건 A는 1이란 소리구나. 그래서 A에는 1 곱하기 2의 n-1제곱이구나. 얘가 2000보다 커진대요. 아니 당연히 n은 자연수니까 이 손으로 세는 거야. 뭐 로그 이런 거 아니고. 2의 10제곱은 1024. 2의 11제곱이 2000 넘어가는 거니까 12부터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948번. 내 거야? 그렇구나. 948번. 3하고 40 사이에 숫자 10개 넣었대요. 등비 수열 만들었대. 공비 생각해보면 되게 골치 아프다. 그죠?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게 A2랑 A9를 곱하랬거든요. 등비 중앙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곱한 건 하나씩 벌릴 거야. A1이랑 A10을 곱한 거랑 똑같겠죠. 등비 수열이잖아. A1, A2, 땡땡땡, A9, A10이에요. 이거 둘이 곱한 거나 이거 둘이 곱한 거나 똑같다고. 공비 하나 나눴고 공비 하나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랑 같더라. 등차 중앙에서는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게 같았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게 같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런데 해보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비 수열이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건 얘네 둘이 곱한 거랑도 같겠다. 그쵸? 그래서 1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 옆에 거 곱한 거와 같다. 넘어갑니다. 정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거 구하래.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네.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고요. 원래 등차 중앙은 이제 더해서 반띵하면 얘다인데 분모에 2 있는 건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2를 곱한 거고요. 얘는 등비 중앙이래. 3이 A, B다 그 얘기네요. 그죠? 이거 둘이 연립해서 A랑 B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네. 1차식이랑 2차식이네.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네.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958번.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인데 더해고 곱해고 어쩌고 저쩌고예요.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이면 그 세 숫자 어떻게 된다고요? A랑 AR, AR 제곱. R분의 A라고 안 해요. 하면 어차피 R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A랑 AR이랑 AR 제곱을 더했더니 13이고 곱하면 27이래. A랑 AR이랑 AR 제곱을 곱했더니 27이래. 확실한 건 뭐냐면 AR이 얼마다? 9다. 아 3이다. 미쳤나봐요. 불안이. 더워? 에어컨을 켤 수는 없는데. 문을 잠깐 열어 거기. A 3개 있고 R도 3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서서 자면 어떡해? 엉덩이 떼. 엉덩이 떼. 팔꿈치 떼. 야 내가 수업하다 졸면 이상하지 않겠냐? 얘하고 등비중항이잖아요. 그죠? 요거 둘이 곱하면 요거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AR 전체의 세제곱이랑 같아요. 이게 지금 27이란 이야기잖아. 그쵸? 그래서 AR이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건 3이고 R분의 3이고 3R이고 그걸로 R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R도 찾고 그럼 R 하나 더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고 뭐 이러겠지. 뭐. 그죠? 그래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9고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다음 962번 공비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 AN에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래요. S10이랑 4분의 1 더하래. S10을 구하래.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등비수열의 합이야. 세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어. 뭐 필요하다고요?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초항, 공비, 항의 개수. S10 구하래. 항의 개수는 10개라고 나온 거다. 그죠?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초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되네. 그럼 세 번째 항이 32고요. 여섯 번째 항이 4라고 그랬으니까 R 3개 곱했는데 8분의 1이네. R은 2분의 1이다 그 얘기고 그럼 A는 128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R 제곱을 해서 32가 된 거니까. 그럼 초항 나왔고 공비도 나왔고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거 나왔으니 S10이라는 건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에다가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공식은 이제 풀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요거 분모 2분의 1이고요. 요 2분의 1은 분자로 2로 올려버리면 되겠다. 그죠? 128이면 2의 7제곱이니까 2의 8제곱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2의 8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S10이네요. 여기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얘만 남겠죠. 2의 8제곱 답은 2, 5, 6입니다. 지겹지. 죽겠지. 하는 나는. 어려운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965번. 등비수열이래. 요거 x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래서 얘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이 없어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구해보면 이런 건데 보니까 초항은 1이고 그 다음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의 제곱 등등등이네. 그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나온 건 뭐야? 초항은 1이고요. 공비가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구하라고 한 건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SN 구하래. 1-r분의 a, 1-r의 n제곱. 근데 이제 이거는 1-r 그러면 음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잔머리를 써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쵸? 분모는 요거 둘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언제? x가 0이 아닐 때. 다행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온 건데 x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x가 만약에 0이면 공비가 1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애들은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라는 건 다시 공비가 1이 아닐 때란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해? 그럼 SN이 얼마예요? n이죠. 초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1, 1, 1. 그냥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 이야기고요. 얘는 요거 자체로는 별로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나중에 뭐 어쩌면 수학2에서 아마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미적분에서 보게 될 녀석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968번. 거의 다 왔어.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어쩌고 저쩌고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2고 11번째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12고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등차에도 있었어요. 그죠?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등차에도 있었다고. 등비 물어봤으니까 등비를 먼저 풀 건데 A1에서부터 A10까지 더한 게 2래요. A11에서부터 A20까지 더한 건 11이에요.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입장에선 얘가 얘들랑 뭐 해야 돼요? 공비를 10개 곱해야 돼요. A2가 A12가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비를 10개 곱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도 공비를 10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하면 통째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6배 된 거다. 10이 커진 게 아니고 6배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A21부터 A30까지 더하는 거면 마찬가지로 공비를 10개 곱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6을 곱해서 이렇게 생긴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등비수열의 부분합 역시나 등비수열이더라. 6, 6, 6 이렇게 곱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공차 100개 더한 거고요. 공차 100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을 곱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10을 더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될 거다? 22가 될 거예요. 등차 수열이었으면. 그죠?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니까. 그지? 비슷한 녀석이 등차에도 나왔다. 아, 잠깐만.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해설에 보면 이거 그냥 합으로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요 녀석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보면 1-r분의 초항이 A1이에요. 1-r의 10제곱 이게 2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도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1번째에서부터 20번째 항도 어쨌든 등비수열이잖아. 공비는 똑같이 1-r이에요. 다른 게 뭐냐면 초항만 달라요. 초항이 11번째 항이야. A, R의 10제곱이에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여전히 10개인 거잖아요. 얘가 12다 그 얘기야. 그럼 이 둘끼리 비교해보면 차이가 뭐예요? 얘만 차이나. 이게 얼마란 이야기예요? 6이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본 거랑 똑같죠. R의 10제곱이 6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거 해설에는 이런 식으로 공식에 넣어서 풀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한 거고요. 914번. 어떤 수열에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저 따위로 생겨 먹었대요.
AN 찾으래요. 일부러 이렇게 썼겠지? 헷갈리라고? 넘기면 되죠? SN이 누구야? 2분의 1에 5의 n제곱 빼기 2분의 1.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n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가 0 나오잖아요. 이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공비 얼마? 5. 초항 얼마? 2.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4니까 2잖아. AN은 2 곱하기 5의 n-1제곱. 되죠? 다들 잠결이야 지금. 이건 뭐야 갑자기? 왜 등차가 나왔어? 변형이래요. 그런가 보다. A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항이 삐끗한 거야. 그지? 근데 이거 가리고 보면 뭐예요? n에 관한 2차 함수. 뭐다?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대체 무슨 얘기지? 이거 가지고 그냥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AN은 어떻게 생겼다? 공차 얼마? 4. 왜 산지 기억나? n제곱 앞에 누가 와요? 공차의 절반이 오잖아. 그러니까 출발이 4n 이렇게라고요. 그 다음 뒤에 숫자는 첫 번째 항 1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 A1은 따로 찾는다. 얘랑 당연히 다르다. 얼마큼 다르다? 1만큼 다르다. 그래서 요거 SN으로 AN 찾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공차거든요. 이 수열의 정체가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n에다가는 여전히 1, 2, 3, 4를 넣는 거야. 1, 2, 3, 4 집어넣어보면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누구냐면 이거인 거고, 두 번째 항이 얘인 거고, 세 번째 항이 이거인 거고, 네 번째 항이 이거인 거야.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초항이라고요.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고. 공차 찾으래. 공차 얼마예요? 8. 그죠? 원래 수열의 공차 4였거든. 초항은 삐꺼났지만 우린 두 번째 항부터 가져갈 거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이 맞죠. 그리고 원래 AN은 공차가 4였던 녀석이니까 두 칸씩 뛰어 넘어가네요. 공차는 8이다. 그런 소리예요. 되죠? 다음에 나오는 건 원리합계인데 요거는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